장인어른의 소개로 한 달 만에 영원한 가족이 된 후기성도 커플, 정준우 앤드 허효진. 후기성도 광장, 후기성도 라이프. 여러분에게 이렇게나 솔직하고 담백한 후기성도 부부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현재 정준우 형제는 경기 스테이크 신풍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정준후 앤드 허효진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음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더 많이 발전할 두 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개. 소속된 스테이크와 와드는 정준우 형제 앤드 허효진 자매. 경기 스테이크 신풍와드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11년 1월 22일 결혼하여 현재 14년 차 부부입니다. 2010년 12월 19일에 만나 2011년 1월 22일에 결혼했어요. 2주 미국에서 데이트했고 2주 결혼 준비해서 서울 성전에서 결혼했어요. 배우자를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었나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교회 회원이면서 연상에 듬직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착하고 사려 깊으며 악기를 최소 한 개 이상 다룰 수 있고 화가 난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막연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결혼 생활이요. 거기에 코미디가 약간 가미된. 아마 결혼해 본 적도 없고 드라마로 결혼을 배워서 그랬나 봐요. 처음엔 막연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소망이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장인어른의 아르바이트 모집에 합격하다. 저의 아버지께서 중매를 서셨어요. 사실 그때 저의 아버지 소망 1순위가 제가 시집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면서 교회에 독신 형제들을 알바로 모집하셔서 알바 겸 예비 사위 면접하시다가 저희 남편을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서 중매를 권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은 마음에 든 자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으로 저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셔서 저희 신랑이 그 권고에 도전하게 되어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장인어른이 운영하시는 사무실에 알바 면접을 갔고 지금의 장인어른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몇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그중 기억나는 것은 선지자께서 귀환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전 너무 좋은 말씀이고 소망이 있지만 사실 학교도 군대도 마치지 않고 선교 사업만 이제 막 끝낸 형제에게 딸을 허락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고 큰 딸을 소개해주고 싶다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생각하던 이가 있어 거절하였고 잘 받아들이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이후에 이 시간 정도 좋은 말씀들과 인생의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며 기회는 많이 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남자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등등. 그리고 끝에 도전해 보겠나? 하셨는데 전 혹시나 싶어 이 시간을 빠르게 복귀해 보았고 따님 소개에 관련된 오해의 소지는 전혀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부딪히며 살겠나. 당연히 도전하며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네라고 대답했는데 좋다. 그럼 언제 딸을 만나러 미국에 가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시간을 다시 빠르게 복귀해 보았는데 그런 뉘앙스나 말씀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찌 되었든 대답을 했으니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닌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부모님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 했어요. 그 후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놀라셨지만 대답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니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세미나리 새벽반 교사의 부름이 있던지라 세미나리 학기를 마치고 다녀오겠다고 장인어른께 말씀드렸고 흔쾌히 수락하셔서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배우자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나를 만나러 미국까지 온 사람.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공부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어떤 형제가 너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니 내일 공항으로 배웅 가라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그 형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어른이 중매선다고 해서 가까운 곳도 아니고 저 멀리 미국까지 선뜻 올 수 있는 사람이 흔치도 않고 내가 솔직히 절세 미녀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형제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서 딱 한 번 통화했는데 너무 말짱하고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통화하고 나서 목소리만 봐서는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날 왜 만나러 오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신기해서도 얼굴은 봐야겠다 싶어서 마중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혹시 이상한 사람임을 대비해서 공항에서 몰래 도망갈 준비도 해놓고요. 공항에서 본 첫인상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동글동글 곰상을 선호하는데 진짜 귀여운 곰 같은 사람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보니 멀쩡한 사람이라 더 신기했어요. 출국 전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뻤어요. 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님이 만나라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생각해 예의상 3번만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 아내가 마중 나왔었는데 제 이름이 적힌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꾸로 들고 있던 게 첫인상이네요. 지금도 본인은 피켓을 똑바로 들고 있었다고 우기지만요. 데이트. 두 분은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사실 서로 사귀자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미 첫 만남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라 계속 친정아버지로부터 만나보니 괜찮은지 물어보셨거든요. 괜찮으면 결혼하라고요. 그래서 사귄 적은 없지만 결혼했습니다. 사귀었는지 모르겠어요. 2주 데이트 후 2주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였는데 그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결혼하고 사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어떤 데이트였나요? 솔트레이크 성전 데이트였어요. 20 반 세션에 들어갔는데 이제 성전 문 닫는 시간이라고 봉사자께서 알려주셔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니 9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해외 왕국실에서만 5시간가량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성전, 특히 해외 왕국실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 본 경험이 없어요. 성전 데이트요. 남편이 저를 만나러 미국에 있는 동안 2주일 동안 매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번 점심 먹고 성전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해외 왕국실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밤 9시가 다 돼서 근처에 식당이 다 문 닫은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성전에 있었는데 저희는 그곳에서 이야기하느라 몰랐던 거죠. 근데 신기한 건 피곤하지도 않고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게 아쉬웠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낀 포인트가 있다면? 데이트를 14년 전에 해서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이는 어렸지만 책임감이 있고 그래도 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귀여웠던 것 같아요. 대화가 정말 너무너무 잘 통했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어색함이 없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잘 되었어요. 데이트 상대를 교회에서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두 사람.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신앙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싶어서 데이트 상대를 교회에서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영원한 결혼과 복음의 가치관을 맞추려면 결국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애 기간이 짧은 두 분은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2주 동안 데이트하는 중에 나름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등산도 가고 성전도 가고 나름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애 기간 동안 서로를 많이 알아보려고 이런저런 활동과 대화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서로를 많이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더라고요. 결혼 후에 다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지금도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말 많이 대화했어요. 그리고 속 깊은 이야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후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3. 결혼.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데이트하는 동안 성전 가서 기도도 같이 해보고 저도 형제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기도해봤을 때 딱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은 없었지만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맞는지 알려주셔도 되지만 혹시 아닌 사람이라면 바로 알려 달리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아는 주님은 경고의 음성은 누구보다 빨리 주시니까 만약 경고가 없다면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에 대해 기도했을 때 실패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과 느낌이 있었어요. 솔직히 결혼 당시엔 100% 확신이 있어 결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혼 후 살아가면서 그런 확신들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포즈에 대해 말해주세요. 엔자인산, 언더, 정상에서 엄청 수줍게 자작곡을 불러줬어요. 근데 지금은 기억을 못한대요. 녹음을 못 해놔서 아쉽네요. 사실 저도 노래 불러준 건 기억나는데 노래가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프로포즈 했다고 우기긴 했는데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 식장이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데이트가 끝났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가질 않는 느낌. 결혼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두 사람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처음 만남부터 결혼까지 대략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빨리 진행된 결혼이라 힘들 새가 없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신랑 미국 비자 준비하랴, 결혼 준비하랴. 실제로 2주 동안 준비해서 결혼한 거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결혼하게 될 줄 몰라서 그 2주 동안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잠을 못 자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라 결혼하고 나서 자동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미국 비자 받는 것과 피로, 피곤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이전에 미국 학생 비자를 떨어졌었어서 또 그렇게 될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미국에 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웨딩 촬영 등 해야 할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하려다 보니 많이 지치기도 했고 하루 일정 후 항상 아내를 지하철로 신당동 집에 데려다주고 인천까지 돌아오니 시간이 늦어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청첩장이 결혼식 이틀 전에 나와 청첩장도 돌리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이 결혼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게 맞지 않는 거라면 안 되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다행히 비자도 잘 통과되었고 너무 물 흐르듯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안심하게 되고 힘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 가서 의도치 않게 24시간 숙면을 하게 되면서 피로도 좀 풀었던 것 같네요. 두 사람의 결혼에 가장 도움을 준 분은 누구였나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요. 일단 친정 아버지는 데이트부터 결혼까지 하고 계셔서 본인들이 서로 마음에 든다는 전제하에 막상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이 정말 어렸지만 결혼을 허락하시고 저희 아버지의 기회에 정말 협조를 잘해주셔서 결혼 프로젝트가 성전 결혼 할애식 신혼 여행 무려 2주 만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그중 특히 아버지들이 아닐까 싶어요. 결혼을 위한 준비의 결혼의 방법 성전 결혼과 할애식, 혼수, 예물 등등 많은 부분에서 잘 맞으셔 허례허식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침례 받으신 지 1년에서 딱 2주 부족하셔 성전 결혼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사실 아버지 때문에라도 더 늦추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신권 지도자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본인으로 인해 중요한 일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복음 안에서 영원히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기에 영원한 관점에서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셔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구남매 중 큰딸을 소개해 주신 건데 사실 학업과 군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 사업만 마친 22살 나이의 형제에게 자신의 딸을 결혼을 전제로 소개해 줄 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구남매 중 첫째를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좋게 이야기하면 저의 가능성을 봐주시고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죠. 늘 그런 부담은 있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부담을 주신 적은 없지만 저 역시도 저희 집에서 첫째이다 보니 첫째로서 갖게 되는 책임감 등을 포함한 부담인 것 같아요. 4. 결혼 생활.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남편이 나를 잘 견뎌준다는 생각이 들 때요.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이랑 참 군말 없이 잘 살고 있는 신랑을 볼 때 고맙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부름을 수행하면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저희 자매는 절 좀 강하게 키우는 편이어서 사실 격려보다는 다그치고 더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기에 뼈 때리는 말들을 종일 듣다 보면 잔소리 같고 짜증 나기도 해요. 뼈를 사정없이 맞은 건데 정말 많이 아프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사랑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좀 삭힌 후 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 봅니다. 그럼 후에 더 나아진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맞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늘 느끼는 것 같아요.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일단 열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도 열심히, 화해도 열심히 했어요. 서로 대화만 하면 싸워서 한동안은 존댓말도 써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리가 한 건 대화가 아니라 같은 한국말만 한 거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예 달라서 말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 한 3년 싸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서로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공부하고 나니 이제야 서로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아직도 서로에 대해 공부하고 그래도 좀 더 잘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생활할 때 성전에서 도보 30분 정도 거리에 살았었는데 엄청 다투다가 혼자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템플스퀘어를 홀로 거닐며 많이 사색했던 것 같아요. 결혼 초에하도 많이 다투어 지금은 많이 맞춰져 있긴 한데 그래도 다툼이 생길 땐 서로 시간을 갖고 찬찬히 대화로 푸는 편인 것 같아요. 결혼 후 외국 생활은 어떠셨나요? 힘든 점과 두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결혼하고 미국에 갈 때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혼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많이 어려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 기본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도 많이 싸우고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르바이트 끝나고 연차대회 들으면서 집에 걸어오다가 제 결혼 생활의 미래가 안 보여서 길바닥에서 한참 펑펑 운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진짜 기도를 간절하게 많이 했었는데 더 큰 시련들이 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만큼이요. 그 큰 시련들 앞에서 저희 부부가 합심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시련들이 오니까 그 시련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서로에 대한 전후회가 생기면서 극복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 그 시련들은 제 기도에 대한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끈끈한 전후회가 생겼거든요.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 부부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컸어요. 양가 부모님께 학비만 지원받았고 생활비 등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벌어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결혼은 독립을 의미하니까 저희 둘 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혼수도 DI라고 중고샵과 다른 유학생들이 주거나 바꾸는 가구들로 집을 꾸몄고 인터넷비가 없어 학교나 도서관의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했었는데 한 번은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새벽에 일 때문에 급하게 이메일을 보내야 해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집고 집 앞 도서관 앞에 함께 쪼그려 앉아 이메일을 보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서 전우애와 동지애가 싹 튼 것 같아요. 힘든 외부적 요인이 있으니 잘 뭉치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든 함께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화하는 거랑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은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혼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같이 동반자로 하려면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 나라 말을 한다고 해서 대화라는 게 아니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시야로 이야기하는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일단 시야를 같이 맞추는 것부터 필요한데 그것 깨닫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가 이해와 보는 관점이 같아질 때가 오는 것 같거든요. 무조건 대화예요. 다 터놓고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숨길 건 거의 없다고 봐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고 양보하며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진즉 이혼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정말 문과적이고 자매는 정말 이과적이라 서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결혼 전에는 정말 말이 잘 통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거짓말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어요. 전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처럼 한 번도 다투지 않는 결혼 생활이 꿈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 꿈이 깨졌어요. 자괴감이 엄청 많이 들었고 스스로 많이 무너져 내렸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를 다투고 나니 그 이후 잘 맞기 시작했어요. 서로 인내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서로 이혼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회피와 핑계가 되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에 함께 동의했고 그렇기에 교회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서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면서 맞추려 했던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 닮고 싶은 점이나 존경할 부분이 있나요? 저는 좀 생각보다 무딘 사람이라서 말도 좀 툭툭 내뱉는데 저희 신랑은 말 한마디에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저랑 결혼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거나 참은 적도 많았을 거예요. 저를 진짜 잘 참아준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제가 막 난리쳐도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존경해요. 사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전 걱정이 많아 계획적이고 꼼꼼하며 세심한 편이다 보니 돌다리를 수십 번 두드려보고 건너려는 성향이 강한데 아내는 뭐든지 그냥 도전해 보려는 편이거든요. 처음 해보는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부럽고 닮고 싶은 점이에요. 앞으로 배우자와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같이 복음 안에서 계속 봉사하면서 같이 나아가고 싶어요. 지금처럼 함께 복음 안에서 늘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부부 선교사든 성전 봉사자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자연히 저희의 모범에 따라 발전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육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개인적인 교훈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얻은 교훈은 정말 많긴 한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혜강이가 아빠를 정말 좋아해서 아빠를 따라 행동하는 걸 참 좋아해요. 하루는 아빠가 감독단 모임을 가느라 늦게 오는 날이었대. 그날 혜강이를 씻기고 자기 방에서 자자고 하니까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으로 안 가고 다른 데를 가길래 어딜 가나 봤더니 안방으로 가서 안방 침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빠 자리에 누워서 엄청 기쁜 표정으로 아빠처럼 흉내내면 자기는 여기서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나 웃기던지. 근데 문득 그 순간에 든 생각이 혜강이는 아빠의 빈자리에서 아빠와 똑같이 따라하는 걸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의 하늘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걸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강이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많은 일을 통해서 복음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육아를 하면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으로 투영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걷다 힘들어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렇기에 도와주고자 제가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도 날 이렇게 보시겠지. 그리고 지쳐있는 저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하실 모든 것들이 투영되니 왜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하는지, 복음과 가족이 왜 중요한지 더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음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 경전 읽기, 기도하기, 가정의 밤 등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치니 지금은 기도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두 손을 모아요. 그리고 기도는 항상 식사할 때, 어디 갈 때, 자기 전에 항상 하려고 하니 이제는 조금씩 습관도 되고 기도가 뭔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감독이 되고 나서부터 집에서 배운 것과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 신랑이랑 같이 간증을 나눌 때 저희의 신앙이 커지기도 하지만 서로 같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또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 가족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같이 듣고 있는 혜강이가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언젠가는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늘 복음과 교회 생활 및 부름 등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는 것들에 대해 함께 끊임없이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해 늘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30개월 된 자녀도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알아서 기도하자 하면 항상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요. 맥큐 장로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 늘 이야기한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봐요. 6. 결혼과 데이트에 관해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제가 선교사업 귀환 후에 결혼하기 위해 진짜 열심히 데이트를 했는데 계속 잘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신 스스로가 잘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소망만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리고 언제든 누구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줄 준비를 해주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돈이나 외모나 신앙은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누구라도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혼에 관해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본인을 더 사랑하고 사랑을 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고 기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없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물론 저희의 시작은 미국이었고 한국과는 다르기에 가능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씀과 권고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간증으로 가지실 수 있길 바라요. 모든 것이 신앙이라는 말을 이젠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걱정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세요.